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 날씨가 많이 춥죠? 네. 오늘도 자리 보니까 다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다들 출석 열심히 하셨네요. 네. 오늘 또 지방 수학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203쪽에 교과서를 일단은 좀 펴보십시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증명, 지난 시간에 우리 명제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역, 대우, 그 다음에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 이렇게 배웠고, 오늘은 이제 본론 들어가서 여러 가지 증명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판서된 학습 목표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정리 증명의 뜻을 알 수 있다. 둘, 간단한 명제의 증명을 할 수 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 목표를 잘 상기하면서 우리 목표 도달점을 향해서 달려가 봅시다. 알겠죠? 네. 예. 쌤이 오늘 아까 날씨가 춥다고 얘기했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날씨가 추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건강관리. 그래서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나씩 하든지 뭐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쌤은 뭘 좋아할까요? 수영 좋아합니다. 수영을 좋아하니까 시합도 자주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친구랑 수영 이야기 하다가 좀 쌤이 기분이 언짢았거든요. 뭐냐면 수영 시합을 자주 가니까 쌤이 수영 시합 활동한테 연패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친구가 와 니 진짜 대단하다 잘한다 이래 얘기하고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연패를 했다는데 왜 칭찬하지? 굉장히 나를 비꼬는 줄 알고 집에 가서 너무 칭찬했어요. 연패라는 뜻이 다른 의미가 있는가? 보니까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휴대폰 발동해가지고 연패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연패 쳐보니까 어떻습니까? 연속해서 패배하다도 있지만 연달아서 우승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상적인 대화에서조차도 이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갈등상의 생겨나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수학은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이런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밝혀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수학에서는 이런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밝힌 것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을 우리는 정의라고 합니다. 하겠습니다. 정의. 영어로는 definition이라고 합니다. definition.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 말 그대로요. 정할 정자, 의미를, 뜻을, 뜻의자,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 정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정의라는 말조차도 사실은 쌤 대학생일 때 생각해보면 이 법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 다르더라고. 수학하는 사람들은 정의하면 이 데피니션을 다 떠올리는데 법대를 가면 법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 저스티스부터 나와. 공정하다. 뭐 이게 좀 들고 있는 거. 그래서 이런 또 정의 자체에서도 우리가 의미가 또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정의는 이런 의미입니다.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을 정의로 한다. 그러면 정의라는 게 우리가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이 문제 1번 한번 볼까요? 1번에 정사각형 유리수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짝지하고 이 용어의 정의를 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해보세요.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자, 내려가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교과서 안 가져오신 거 있습니다. 돌아서. 자, 발표해볼 사람? 저요. 네. 김자영 학생이 정사각형의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내변의 길이와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아주 잘했습니다. 내변의 길이만 같은 사각형이면 안 될까요?
네. 왜요? 마라톤. 아, 마른 거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유리수 정의 이야기해볼 사람? 네? 최선미 학생. Q가 0이 아닌 Q분의 P꼴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럼 그 QP에 대한 어떤 한정은 있습니까? 복소수도 됩니까? 실수? 그 Q분의 P분이 그 실수되면 유리수가 되나요? 아니. Q가, 정수예요. 그렇죠. 네. 정수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상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지금 색다르게 여러분하고 정의를 해볼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이등변 삼각형을 한번 떠올려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짚어야다가 여기가 있을까요? 이등변 삼각형. 사실 용어 속에 정의가 있습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이란 무엇이죠? 면의 길이가 말을 안 했죠. 같은 등자에 변자에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은 자예요. 이등변 삼각형. 쓸게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자, 그러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인데, 우리 또 중학교 때 이등변 삼각형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배웠고, 어떤 성질들이 있죠? 한번 또 떠올려볼게요. 두 내각의 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면 두 내각의 크기가 같다. 두 밑각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밑각이 같다. 또 수직이 그렇죠. 꼭지선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을 한다. 뭐 이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 친구들이 요새 뭐죠? 손절각이다, 뭐 사방각이다 이런 각 좋아하시니까 각의 입장으로 보죠. 두 각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거 우리 중학교 때 성질로 인정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거를 밝혀왔다고. 정당을 했다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역부가 되죠. 역도 성립하는가? 라고 제가 질문드렸어요. 추측. 역도 성립할까요? 다시 말하면 두 각의 크기가 같은, 미안합니다. 길이가 있는 이런 거 명의해 주셔야 됩니다. 두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일까? 한번 추측해 보세요. 돼요. 될까요? 네. 그렇죠. 사실 직관하시죠. 될 것 같아요. 그죠? 될 것 같은데 왜 되죠? 아니라고 가정. 네? 왜 될까요? 이 직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추측을 잘 하셨어요. 그럼 이 추측하는 것을 우리 정당화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정당화해본다고. 여기 성립하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참인지 거짓인지 보장을 못한다고 했다. 근데 이게 여기 참일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수학에서의 과정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각을 같은 놈을 점각이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각이 같은, 물론 뭐 이렇게 그려도 관계없지만, 자, 두 각이 같습니다. 얘가 이등변이면 얘가 두 개 같을까? 얘가 같을까? 뭐 좀 이도 추측이 가능할까요? 어디가 같을까요? 왼쪽 이 두 개가 같을 것 같죠? 이 두 개 같다는 건 어떻게 좀 수학적으로 명확한 게 사람들한테 정당성을 받을 수 있어요? 합동을 만들려면 뭔가 삼각형이 두 개가 나요. 수선? 그럼 수직 이등분선 할까요? 네. 못 긋습니다. 각이. 돼요. 수직 이등분선 그냥 끄면 안 되죠.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 끌 수 있어요. 만약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안 돼요. 맞겠죠. 그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각의 이등분선을 끌 수 있어요. 또 수선을 끌 수 있습니다. 수선을 끌습니다. 각의 이등분선 숙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잘했습니다. 자, 수선을 딱 끄습니다. 이거는 작도 가능합니다. 작도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수선을 끌었습니다. 수선 직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수선 직각 뜻이 뭐예요? 정의가 뭐예요? 90도가 직각입니다. 직각이 한 가지 절반 아니죠. 정확하게 직각은 어떻게 정의하죠? 직선에 한 직선이 있고 그 위에 직선을 세웠을 때 이웃한각이 같을 때 우리 직각이라고 정의한다고. 됐습니까? 세워봐요. 두 개 직각이 같을 수밖에 없다.
이면 공통점이죠. 이 두 개 가입하고 이 점각 같으니까 나머지 얘가 삼각형이 내각하면 180도라는 성질로부터 어떤 x 따위가 같은 거. 그러면 아까 선미가 얘기했죠. 한 변과 양 끝각을 할 때 삼각형 두 개는 합동이다. 다른 주법이었죠. 뭐 좀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AS겠죠. 그러면 이 두 개는 포개를 합동적인 거 포개해진다. 포개해진다는 거니까 이변하고 이변 서로 대응변으로서 길이가 같다. 지금 내가 이 말로서 딱 표현했지만 이거 지금 선생님이 뭘 했냐면 정당한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이다 것이다? 참이다 라고 지금 내가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문용어로 증명이라고 합니다. 뼈가 좋을까요? 자, 쓸게요. 증명부터 쓰겠습니다. 증명, proof.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임을 뭐 하는 거죠? 밝히는 이게 증명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증명 배워왔죠? 우리 중학교 때부터 다 해왔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두 개까지 같다 이런 거. 그럼 고등학교 때 왜 이걸 또 하고 있죠? 원래 수학이는 그래요. 계속 했던 걸 또 하고 그렇지만 계속 심화 발전되기도 하고 있죠. 수학이 답변을 미리 했으니까. 자, 그다음 정리. 정리는 영어로 띄어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각조 안 됐죠? 각조 안 됐다 됩니까? 그죠? 각의 크기가 같은 놈은 두 배의 길이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제 참이 되버렸죠? 네. 그러면 이제 얘는 증명을 했기 때문에 얘가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리를 써보면, 정의와 성질,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질을 이용해서 참임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정리가 됐죠? 두 각이 같으면 두 면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스타트가 어쨌냐면 제일 처음에 여기 성립할까라고 한 추측을 했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실험을 했다. 실험을 통해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수학적인 우리가 이미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사실들을 위해서 얘가 정당한 참이라는 걸 정당했어요. 증명이라는 것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 결론이 나왔으니까 참이 됐으니까 얘를 정비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됐죠? 자, 그러면 내가 각조하는 사람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은 두 각이 같은 삼각형이다 라고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역이 제일 정의가 주는 거예요.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수학이 생기는 게 이 정리, 그 다음에 증명이 지금 오늘 학습 목표처럼 뜻을 알고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미디적으로 항상 이루어져요. 어떤 수학적인 어떤 발견을 할 때 어떤 명제가 참일까, 추측하고, 실험하고, 실제로 증명을 해보고, 그럼 결론이 나면 정리로 만들고, 얘로부터 어떤 정의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거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숙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 참인 걸 다른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아까 각의 이등분선을 했죠? 그걸로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그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해하죠? 자, 지금부터는 어떤 계산에 대한 이야기를 대수라고 보는 거예요. 이 수학 두 가지 관점을 다 같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두 가지 근본적인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표는 간단한 명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질문입니다.
A가 정수일 때 A 곱하기 0은 무엇일까가 질문입니다. 0. 너무 당연하죠? 네. 그 왜 0입니까? A가 빵에 있으면 0이. A가 빵에 있으면 0개라서 그러면 다시 거꾸로 질문해요. 2 곱하기 0은 뭐예요? 0. 3 곱하기 0은? 0. 여러분 머릿속에는 사실은 이게 말은 이렇게 썼지만 얘가 0일 거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2 곱하기 3 쓸게요. 1 곱하기 0은 0이다. 2 곱하기 0은 0이다. 3 곱하기 0도 0이다. 이러시면 될 거니까 일반적인 A에서 A 곱하기 0은 0이다라는 게 머릿속에 박히고 그러니까 얘는 0이라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납추론. 비납추론으로서 얘를 일반적으로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100번째 백조가 백색이 아닐 수도 있다. 흑색일 수도 있습니다. 검은색.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모든 가정에 대해서 100 곱하기 0이 0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가정을 다 보이려면은 그 과정이 지금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측은 추측일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증명을 해요. 이건 물론 고2 때 여러분들이 수학적 기하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일반적인 그런 카운터를 그러니까 순서를 있게 만들면서 일반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 실험을 해보자. 그러니까 추측은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는 추측을 한 거고 실험을 해보자. 2 곱하기 0을 쌤이 A 곱하기 0을 지금 보기 어려운 2 곱하기 0을 보겠다. 2 곱하기 0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보죠? 2 곱하기 0을 어떻게 보니까 1 더하기 1 곱하기 0을 볼 수 있죠. 내가 2 곱하기 0인데 0인 걸 알고 싶다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미 알고 있는 사실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만 이용해서 얘가 0이 된 걸 보고 싶어요. 이미 알고 있는 성질이라는 건 정수에서 분배법칙, 결합법칙, 교합법칙 이런 것들만 이용하죠. 그러면 2 곱하기 0에다가 똑같은 2 곱하기 0을 한번 더 해보죠. 이거는 뭐 여러 번 고민을 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얘는 2에다가 분배법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0 더하기 0을 볼 수 있잖아. 그럼 얘는 2 곱하기 0이 된다고. 얘는 0 더하기 0은 0이니까. 2 곱하기 0이라는 수 더하기 2 곱하기 0이라는 수는 2 곱하기 0이 됐으니까 이 양쪽에다가 역수를 더해줘버리면 날아가죠. 혹은 소가 돼요. 그러니까 2 곱하기 0은 뭐예요? 0이 된다. 2, 3, 4 일반적으로 될 테니까 얘를 일반적인 문자 A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정수 A로 바꿔버리면 다 되겠죠? 이렇게 이거 증명이 되는 거예요. 실험을 몇 개를 가지고 해보다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험은 증명이 되버렸죠. 증명은 1.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0이 뭐죠? 0이. 지금 0인 걸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예요. 0이 뭐예요? 더 써야 돼요. 그렇죠. 그 우리가 0이라는 걸 그때 신정 학생이 0은 어디서 요? 0이 뭐예요? 0이 정수 입장에서는 그 숫자는 0 의미지만 그 셈이나 연산과 결부시키면 0이라는 어떤 거죠? 그 셈에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정의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야기 주장하기를 A가 정수일 때 A 더하기 지금 우리가 0이고 싶은데 A 곱하기 0이라는 이 수를 어떻게 빠 해가지고 뭐가 나온다면 A라는 수가 탁 나온다면 A 더하기 이 어떤 네모라는 수를 합했을 때 항상 A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A 곱하기 0이 뭐라 할 수 있습니까? 0이라고 결론을 내줄 수 있다. 그럼 요 빈칸을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는 뭘 생각해서 기존 알고 있는 성질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성질이라는 것은 뭐 분배법칙이라든가 있죠. 결합이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얘들을 한번 적어. 아까 실험한 건 했으니까 A 일반식 해야겠고요. 자, 맹구 사람. 어디 보자. 내가 무엇을 얘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지금. 예. A는 A 곱하기 1로 바꿀 수 있고요. 이 A와 A가 같이 있어서 묶어졌습니다. 그리고 A 더하기 1 더하기 0이 될 거고요. 그 값은 1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결론까지 이야기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위에 했던 것처럼 이제 똑같은 애를 속어, 제가 아까 속어를 된다는 거죠. 보셨듯이 얘와 해서 A를 양변에 속어로 하여서 A 곱하기 0이 0이 되더라. 아주 좋습니다. 물론 해석 학생이 아주 잘 했는데 굉장히 좋았죠. 수업 없이 이건 저도 예상부터 했는데 이거 0 뜻 자체만으로도 그냥 바로 이렇게 결론 내면 되겠죠. 이만 되겠죠. A 당이 어떤 놈이 A가 나왔다는 얘기는 A가 정수일 때 일반적인 정수일 때 A 곱하기 0이라는 놈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냥 0에 정의를 쓴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조별로 우리 3명씩 한 조로 알려서 일단 조별 과제를 조별 과제 1을 두 홀수의 합은 무엇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셔가지고 이 네모칸을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어 보시고 그걸 정당화 증명을 해보시고 그러면 참이 되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당화라는 부분으로 줍니다. 조별 과제. 다음 개별 과제입니다. 개별 과제. 이제 이 조별 과제를 토대로 두 홀수를 곱은 무엇이다 해서 빈칸 추측해보고 남들 정당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과제는 문제 2번이고요. 조별 과제는 교과서에 있지만 교과서는 보지 않고 친구들끼리 상의해서 저희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다. 이거 힌트 주자면 홀수 뜻이 뭔지도 좀 알아야 되고 그다음 실험도 좀 해보셔야 돼요. 이들 다 알겠죠? 실시하세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발표해서 조별 과제. 그러면 이조 조장 박수홍 학생. 박수로. 이 학생에게는 발표 가산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는 짝수일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측을 들어가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증명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두 홀수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 홀수 m을 2k-1이라고 하고 다른 홀수를 L-1이라고 뒀습니다. 근데 여기서 K랑 L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K랑 L은
자연수라고 일단은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두 홀수의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n 더하기 n은 이제 2k-1 더하기 2l-1이기 때문에 요 결합 법칙을 좀 이용해 주게 되면 2k-2l-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얘는 이제 분배 법칙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2를 묶어 주었을 때 k 플러스 l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어떤 수에다가 두 배를 해주면은 그거는 짝수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얘는 짝수가 된다라고 증명을 해보았습니다. 박수홍 정리입니다. 박수홍의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없습니까? 네, 자리를 보내주세요. 여기다가 바로 대놓고 또 질문하면 선생님이 굉장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 질문합니다. 얘가 짝수입니까? 네. 왜요? K 플러스 L 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K 플러스 L. K랑 L은 자연수고 네. 틀렸어요. 틀렸습니까? K랑 L은 자연수고 그렇죠. 그걸 더한 것도 자연수고 그럼 뭐보다 큰 자연수? 0 1보다 큰 1입니까? 2보다 큰 2보다 크죠. K 플러스 N은 2보다 큰 자연수 거기가 1을 빼면 1보다 큰 자연수 아닐 겁니다. 네. 그런 얘기도 사실은 언급을 해주면 더욱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좀더 명료해지겠죠. 맞습니까? 근데 그건 당연하니까 뭐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혹시나 음의 중수가 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아니, 좋죠. 위에 K는 자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K는 자연수니까 예. 얘 자체도 2 곱하기 어떤 뭐 1이든 2든 이런 어떤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함을 한 번은 이렇게 언급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세 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것도 자연수가 매약하면서 그걸 써야 됩니까? 얘 자연수가 명확합니까? 예. 그러면 신경 학생은 안 줘도 돼요. 저만 안 들으면. 예, 안 줘도 돼요. 그게 수학의 증명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있다. 물론 시험에서는 제가 일정한 기준에 의존해서 채점하고 참고하시고. 예, 그럼 저는 이해제기 하겠습니다. 자, 개별 과제를 오늘 이제 형성평가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계속 학습 목표가 달성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과제는 발표했다고 치겠습니다. 시험입니다. 알겠죠? 예. 할까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네. 개별 과제는 일단 칩시다. 일단 치고 피드백 됐습니다. 칭찬도 하고 스피커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정의, 정리, 증명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까? 네. 정의가 뭐였죠? 정한 문장이요. 정리는 뭐였죠? 증명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명제와 상식을 얘들은 다 다른 개념입니까? 다 연결이 돼 있다 했죠? 네. 증명을 하다 보니 추측을 해서 증명을 하다 보니 정리가 있고 정리는 정의와도 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정의가 새롭게 제정이 되기도 하고 영리가 되기도 하고 간단한 명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네. 아주 잘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이 증명이 또 다른 기술들이 있습니다. 대우법, 기록법이라고 해서 또 다른 이런 방식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만 사용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오늘 했던 이 예제만 가지고 또 대우법과 기록법을 진행해 보기로 합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좀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먼저 소감부터 네, 듣고 소감. 네, 어떨까요? 네. 소감. 차 타고 오면서 한 시간 동안 계속 요거를 혼자 이제 대레임에서 그냥 연습할 시간인 줄 알았고. 근데 생각보다 아주 잘했는데, 잘. 여기 나오니까. 굉장히
못했습니다. 제가 수업은 좀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굉장히 좀 힘들다는 생각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시 이거 줄을 잘 세요. 과제를 제가 이거를 어쨌든 또 이거를 끄집어내려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힘들어졌어요. 얘를 어쨌든 이렇게 수업 시간에 도입 유도 이게 뭐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좀 힘들었고 얘를 박수홍 학생처럼 그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기납점 외사고 들었을 때는 오히려 좀 더 편하지 않아요. 굳이 내가 그렇게 고등학교 해서 하기보다 좀 더 안전한 방향을 택했으면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을 얻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질문하시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쌤 질문이 뭐죠? 두 가지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 여기 이제 이등의 삼각형이라고 보니까 예. 그럼 정삼각형 두 가지 크기 같지 않습니까? 두 가지 크기가 같은 생각이 맞죠? 네. 그럼 이름이 자꾸 맞죠? 그러니까 이게 정삼각형의 경우에는 세 가지 크기가 같으니까 두 각도 방향이 같지 않습니까? 정사각형은 두 개의 길이 같은 생각이 알겠다. 그럼 정사각형은 세 개의 같아야 되는데. 저도 질문 있습니다. 일단 이해하시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정사각형은 두 개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죠? 예. 그럼 정사각형은 이건 세 배의 길이가 그러면 이건 정사각형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등병 삼각형하고 두 가지 크기가 같은 삼각형을 저는 이제 조합다리 같은 생각으로 네, 같은 거죠. 그러면 이등병 삼각형 대신에 정삼각형들은 그래서 질문입니까? 예, 지금 정사각형이 들어가면 그것은 두 가지 크기가 같은데 아마도 제 생각에 예. 세 가지 크기가 같은 사람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같은 두 가지 아니죠. 세 가지 크기가 가게 크기가 같은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세 가지 크기가 같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정사각형 이꼴 제 생각에는 우리 이런 노시에 내각이 모두 같은 삼각형 그렇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예, 고민 잘 말을 아주 또, 네. 네. 저는 네. 일단은 정말 다루기 힘든 주제면서도 저거를 학교에서 할 때 정말 힘든데 너무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는 네. 일단 다 너무 좋았는데 네. 처음에 동기부 할 때 네. 연패의 뜻이 모호했기 때문에 네. 용어의 뜻을 정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동기로서 네.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정의를 도입할 때 네. 결국 두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 정의가 될 수 있다 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마치 그거랑 비슷해요. 말대로 죄송한데요. 네. 열쇠를 쇠대랑 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 하려 했는데 시간 관계가 안 됐는데 얘는 연패와 연패의 의미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예. 동음 이의어입니다. 네네. 얘는 같은 의미를 갖지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 그러면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정한 것이라고 하면 유일한 건 아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사실은 이건 어찌 보면 교육 과정을 위배한 건 아니고 이게 수교를 이렇게 좀 하라 하니까 제가 한 건데 사실은 좀 그런 의미가 좀 유일하게 해야 될 것 같이 해서 학생들에게 규입식 사고를 강요하는 현 교육 과정이 있죠. 그렇지만 실론에서는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써먹어야겠다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질문이 나온 김에 그냥 나중에 마지막에 하면 안 돼요? 아니요 나온 김에 묶어서 할게요. 선생님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은 이제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학생이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주변의 길이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우리가 이때까지 정의를 해왔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두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정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삼각형에서 사실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변하고 각이 있죠. 근데 각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합동의 의미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닮은 의미가 강해요. 각은 이렇게 비율만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변이라는 것은 어떤 길이가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유일성을 보장을 되고 의미가. 그래서 변을 했을 때 좀 더 명확하게 팍팍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삼각형을 그렇게 말 그대로 이등변으로 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정의해도 된다는 걸 이 수업에서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잠깐 도입을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핵심을 찔러셨는데 사실은 아까 정삼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삼각형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잖아요. 그 길이가 주어진 거를 하는 걸 유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먼저 존재해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성질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왜 저기 두변 같은 경우도 두각을 안 하면요, 두각은 주어지들 아까 설명에서 잠시 나와줬어요. 그 사이에 낀 변이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게 정해져야지 유일한 결정 조건이 돼요. 그랬는데 두 변이 정확하게 주어지면 두 변은 항상 각을 정해버려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정의로 두고 어떤 것을 성질로 둘 건가를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그 본질적인 것들을 정의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해도 정의는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어느 게 저 두 개 중에서 어느 걸 정의로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정했느냐면 그 본질적인 걸 정의로 정한다. 예. 제가 저 증명 일을 증명하면서 예. 늘이 4개면 4개 맞췄거든요. 예? 일부러 의도하신 건가요? 이거 그냥 제가 그냥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하다가 치워버리고, 뭐 남으면 치워버리고. 마치 그냥 4개를 맞춰야 돼요. 예, 진짜 저도 운이 좋았습니다. 이게 될 줄 몰랐는데. 원래는 지금이다. 다른 질문은 예. 저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이건 나 리얼하게. 문제 번역하게 있지 않습니까? 번역이 뭐죠? 원래 우리가 하는 문제 예. 거기에서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게 이어놓는 실수계에서 예. 그런 표현이 적혀 있길래 예. 이 원래 의도가 예. 뭔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딜레마를 한번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는 정수에서이기 때문에 정수에서 이야기해야 되지만 이 해석학 개념으로는 이런 실수계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증명과정. 그러면 학생들이 실수에서 이거를 증명하는 걸 따지려면 결국 8개. 덧셈에 대한 결교 학력, 곱셈에 대한 결교 학력에 대한 이 필드 구조를 이야기해야만 곱셈에 대한 여건까지 이야기하면서 얘가 아주 나이스하게 표현되게 되는데, 얘가 그러면 실수계라는 문제 속에서 굳이 A를 정수라고 표현했다는 사실 때문에 딜레마가 생깁니다. 이게 실수계였으면 지난번 영장급 나눠줬던 보충학습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정수라는 상황 제한 조건 때문에 좀 한수 후퇴한 거예요. 몇 개의 사실만, 외부를 안의 사실만. 사실은 이게 공리계처럼 깔끔하게 딱 8공리 주고 깨끗하게 하면 좀 더 명확한데, 교수님의 조언을 받아서 너무 학생들이 어려운 난도가 될 수 있다 하시기 때문에 약간 한수 물려가지고 점수로 줄이고 이 증명 과정에서 조금 여러분 할 수 있는 과정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발표도 합니다. 또 다른 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뭐 수업 잘하시는 거예요. 뭐 현직 교사니까 더 이상 입댈 게 없어가지고 그건 됐고요. 이제 굳이 이제 앞에 총평에서 안 했던 얘기들을 조금 하자면은 앞에
선생님은 지도안이 너무 헐긴해서 좀 촘촘히 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지도안이 또 너무 지도하고 정말 TMI예요. 그래서 조금 빼는 거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예요. 그러니까 앞면에 제일 밑에 하자 부분 예제 1번 제시했을 때 같은 경우에 그 발견의 과정을 수학사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과정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수업을 설계할 때 선생님의 머릿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지도안까지 안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도안에 보면 동그라미가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강조하려고 선생님이 눈에 띄게 하려고 하신 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그라미도 없어도 돼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지도안에서 빼내야 될 것을 조금 빼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분명히 선생님 머릿속에는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수업을 워낙 정말로 아마 선생님을 가르쳐 보신 분들은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일 하기 힘든 수업이 이런 수업이에요. 차라리 문제 풀고 뭐 이래 하는 게 더 쉽지 이 증명하고 이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표현을 그거 놓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까 나와서 풀게 했잖아요. 풀게 한 다음에 설명을 할 때 이런 수업을 할 때 같으면은, 그러니까 아까 저기 설명에서 결국은 A 곱하기 0이 그 셈에 대한 항등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셈에 대한 항등원은 뭐예요? 0이에요. 그러면 A 곱하기 0은 그 셈에 대한 항등원이기 때문에 저거는 0이.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목적에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제가 진짜 죄송한데 네. 제가 관광이 아니고 이 항동은 교육과정에 빠져가지고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항동을 이야기했는데 항동은 여건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항동은 반드시 교육과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빠져있습니다. 그 말은 못 쓴다. 그게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의도가 있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수업할 때 이것도 굉장히 디테일한 건데 선생님들이 한번 이것도 이런 것도 팁이구나 생각하시면 좋은 게 도감 선생님이 보통은 저희들이 뭐 하냐면 아이들이 나와서 풀었잖아요. 풀고 나면 잘 풀었어요. 수고했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도함수 선생님은 뭐 하냐면은 나와서 풀게 하면서 누가 나와서 푸는데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러니까 풀기 전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기 있는 행위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데 박수 쳐주라는 걸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용기를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교육평가에, 교원평가에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선생님들 너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팁이에요. 뭐 하셨느냐면은 아까 박수홍 나서 저렇게 푸셨잖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면은 여러분이 이거는 오늘 이제 박수홍의 정리예요. 라는 그러니까 누구의 네이밍을 해준 거죠. 그죠? 이름 풀이법은 누구누구의 풀이법이다라는 식으로 그 학생의 아이디어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 그 학생의 이름을 붙인 정의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이런 것들도 팁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가르쳐 보면서 노는 테크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좀 유심히 잘 보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저는 도입 부분에 저도 몰입했거든요. 연패 얘기 나왔을 때 기분이 나빴다, 왜 나빴을까 뭐 이런 거 했을 때 저도 왜 나빴지라고 이렇게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고민 많이 했어요. 예. 너무 위에 찾는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동기 유발, 도입이 매끄러웠던 것들,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잘 보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